2.3. 스펙트럼 확산통신. 스펙트럼 확산통신에 대한 이론은 19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송 대역보다 훨씬 넓은 대역으로 신호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확산시킬 확산 신호를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확산 신호는 매우 짧은 시간폭을 가지는 구형파여야 하는데 진공관이나 기껏해야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프로세서에서는 매우 빠른 확산 신호를 만든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반 기술이 어느 정도 마련된 198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스펙트럼 확산통신 방법에 대한 시도가 CDMA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퀄컴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지역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미국의 TIA에서는 10분할 다중접속 방식인 TDMA를 근간으로 하는 차세대 셀룰러의 기술을 검토하기 위해서 TR45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TDMA 기술은 유럽의 이동통신망인 GSM에 적용되어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1992년 5월 5일 TIA는 비록 검증되지 않았지만 주파수 확산 디지털 셀룰러의 표준 제정을 위해서 TR45의 새로운 분과위원회인 TR45.5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때맞추어 한국 정부는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을 퀄컴의 CDMA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1997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셀룰러망을 상용화하였습니다. 한국에서 CDMA 셀룰러의 상용화는 한국을 이동통신 기술 강국으로 이끌기도 했으며 세계가 CDMA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현재 3세대 통신인 IMT2000을 위한 기술 표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차세대 이동통신 방법의 다중접속 방식을 스펙트럼 확산통신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는 CDMA 방식이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지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형 CDMA 방식은 퀄컴의 CDMA와 차별하기 위해서 기지국 신호를 서로 독립된 확산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을 비동기 CDMA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독립된 확산 코드라는 것은 코드를 생성하는 생성당식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 적용된 퀄컴 CDMA 방식은 같은 생성당식에서 만들어진 PN 코드의 시작점만 다르게 하는 것으로서 코드의 옵셋만 다르게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유럽의 CDMA는 생성당식 자체를 서로 다르게 해서 생성한 코드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2.3.1. 스펙트럼 확산. 스펙트럼 확산통신, 줄여서 확산통신은 크게 직접 확산 스펙트럼인 DSSS 즉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과 주파수 도약 스펙트럼 방식인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파수 도약 방식은 군용 항공기간에 혹은 항공기와 지상 간의 보안을 요구하는 통신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S는 이것과는 또 다른 확산 방식인 직접 확산 통신입니다. 확산 통신은 일반적으로 전송할 정보 신호의 대역폭보다 훨씬 큰 대역폭을 통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보 데이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트보다 훨씬 빠른 변조 비트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정보 비트보다 훨씬 빠른 변조 비트를 곱한다는 것은 정보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보다 훨씬 넓은 대역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 대역보다 훨씬 넓은 대역을 통해서 전송하는 통신 기술에는 다중화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먹싱이라고도 이해되는 다중화는 한 사람의 정보 비트보다 훨씬 빠른, 즉 훨씬 넓은 대역폭의 신호에 여러 사람의 정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중화는 여러 사람의 전송 대역을 합함으로 전체 대역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보다 훨씬 넓은 대역폭을 통해서 전송하는 형태이니 확산통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통신과 다중화가 원래 정보보다 훨씬 넓은 대역을 통해서 전송된다는 것은 같은 현상이지만 넓어진 대역에 한 사람의 신호만 전송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신호를 묶어서 전송한다는 차이가 다중화를 확산통신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토바이보다 큰 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과 버스를 한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직접 확산 시스템에 대해서만 자세히 공부하고 주파수 도약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2.3.2. 주파수 도약과 직접 확산.
주파수 도약과 직접 확산은 정보 신호의 성분 중 진폭, 주파수 혹은 위상 중 어느 성분의 확산용 코드가 변조되는가, 즉 곱해지는가에 의해서 구분되는 방식입니다. 전기 신호를 이용한 통신의 핵심 기술인 변조는 전송할 정보인 소스의 변화 형태를 전기 신호의 변화로 바꾸어주는 것과 변화된 전기 신호를 복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송 신호에 변조하는 것은 정보를 전송 신호의 진폭 변화, 주파수 변화 그리고 위상 변화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통신의 이러한 각각의 변조 방법을 진폭 변조인 AM, 주파수 변조인 FM과 위상 변조로 알려진 PM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확산시킬 신호인 확산 신호는 정보 신호보다 훨씬 빠른 신호이며 이것은 정보 신호보다 훨씬 넓은 대역을 점유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보 신호에 확산시킬 신호를 변조해야 합니다. 또한 FM과 같이 주파수나 위상의 확산 신호를 반영하는 것을 주파수 도약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정보의 변화 형태를 신호의 진폭에 반영하는 것이나 확산 신호의 변화 형태를 정보 신호의 진폭에 반영하는 것은 변조 신호와 피변조 신호를 곱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확산 통신 방법은 이미 변조된 신호를 한 번 더 확산 변조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저대역 변조와 확산 변조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확산 변조가 이루어진 신호를 표현하면 그림 2-10과 같습니다. 그림 2-10에서 ST는 확산 신호의 변화 패턴을 가지는 확산용 코드의 시간 함수입니다. 확산용 코드로 많이 쓰인 코드가 PN 코드이며 유럽형 CDMA의 경우 두 개의 PN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골드 코드가 사용됩니다. 그림 2-10에 표현된 신호는 정보 PT를 반송파의 위상 변화에 반영한 PSK 신호를 확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미 반송파에 의해서 변조된 변조 신호에 확산용 신호 ST를 한 번 더 변조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산 신호를 변조된 신호의 진폭 변화에 반영하여 확산 변조합니다. 2.3.3 확산 통신의 정량적인 해석. 직접 확산 처리를 거친 정보 신호는 반송 주파수 오메가-C를 가지는 반송파의 정보 신호와 확산 신호가 곱해진 것과 같이 표현됩니다. 식 2-14에서 확산 변조를 위한 신호는 GT이며 DT는 전송될 데이터 신호로 코사인 오메가 MT로 표현되며 PS는 DT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GT의 비트율 FC는 DT의 비트율 FB보다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정보 비트의 비트율에 비해서 확산 신호의 비트율이 매우 빠르다는 의미에서 확산 신호의 비트율을 특별히 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칩의 전송 속도를 칩률이라고 합니다. 시간 영역에서 매우 빠른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매우 넓은 대역을 차지하는 신호이니 확산 신호를 정보 신호에 곱함으로 그 결과 신호인 VT는 그림 2-11과 같이 매우 짧은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즉, 어떠한 정보 데이터라 하더라도 확산 변조가 이루어진다면 확산 변조된 신호의 비트율은 확산 변조를 위해서 사용된 확산 신호의 칩률로 바뀝니다. 확산이 이루어지면 시간 영역에서는 비트율이 빨라지는 효과로 나타나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전송 대역이 넓어집니다. 즉, 전송 대역폭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변조된 신호는 채널을 통해서 수신기에 수신되고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에서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변조한 신호를 곱하여 복조하는 것을 그림 2-12는 보여줍니다. 정보 신호를 RF 신호로 변조하거나 복조하는 것은 정보 신호의 반송파 신호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확산 변조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조할 신호에 혹은 복조할 신호의 확산 신호를 곱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마치 토글 스위치와 같아서 변조할 신호의 변조 신호를 한 번 곱하면 변조이고 변조된 신호의 변조 신호를 다시 한 번 더 곱하면 복조 혹은 역확산이 됩니다. 정보 신호의 확산 신호 GT를 곱함으로 확산 변조되었고 채널을 통과하여 수신기에 수신됩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확산된 신호에서 확산으로부터 정보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GT를 다시 곱합니다. 물론 반송파를 곱함으로 반송파로부터 정보 신호를 복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변조가 곱하기 연산이라고 했듯이 확산 변조와 복조를 먼저 해야 하느냐 혹은 반송파 변조와 복조를 먼저 해야 하느냐와 같은 순서는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확산된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 2-13과 같이 전송 경로상의 인위적인 잡음의 형태인 재밍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밍신호 VT는 송수신하기를 원하는 신호의 방해 신호이므로 원하는 신호 이외의 모든 신호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밍신호는 재밍신호의 크기인 PJ로 확산대역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은 재밍신호는 전송되는 정보신호의 진폭, 위상, 주파수에 영향을 줍니다. 수신기로 입력되는 수신신호는 식 2-15와 같이 정보신호와 재밍신호를 더하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수신기의 입력단에서는 확산성분을 복조하기 위해서 송신기에서 사용된 확산신호와 동일한 GT를 국부발진기에서 생성하여 수신된 신호에 곱합니다. 이후에 RF 반송파 성분 역시 복조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저주파 성분 제거 필터링에 의해서 제거될 겁니다.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곱한다는 표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주파수 정보를 알고 있는 가운데 복조가 이루어지는 코이어런트 검출을 말합니다. 이렇게 복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신호의 복조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저역통과 필터링 됩니다. 저역통과 필터인 적분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식 2-16과 같습니다. 식 2-15의 신호가 저역통과 필터를 통과하면 고주파 성분인 오메가시티 성분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즉, 코사인 오메가시티나 사인 오메가시티와 같은 고주파인 반송파 성분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다시 정리하면 식 2-15는 식 2-16과 같이 간소화됩니다. 식 2-16에서는 정보신호와 재밍신호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신된 신호를 복조기에서 역확산하면서 전송 도중에 끼어든 간섭 신호로부터 정보신호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신호를 확산 변조하는 이유입니다. 2.3.4 프로세싱 게인인 확산계수. 스펙트럼 확산 효과가 재밍으로부터 정보신호를 보호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또 보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재밍신호가 정보신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인 재밍신호의 유효한 전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선 식 2-16의 우황인 간섭 성분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구하고 그에 따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면 식 2-17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각 세타는 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의 위상과 재밍 신호 간의 위상 차이입니다. 즉, 재밍 신호가 가장 큰 값으로 반송파 신호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이므로 두 신호 간의 위상 차이 세타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을 때에는 90도의 위상차가 날 때입니다. 우리는 위상 차이가 45도인 경우 발생되는 재밍 전력을 유효 재밍 전력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식 2-18에 표시된 유효 재밍 전력 PJ 이펙트는 정보 신호의 비트율에 대한 확산 신호의 침률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 신호가 더 넓은 대역으로 확산되어 전송될수록 정보 신호에 유효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밍 신호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으로 확산이 많이 될수록 재밍 신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밍 신호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지표는 확산의 정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확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정의해야 하며 그것을 확산의 프로세싱 게인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싱 게인은 식 2-19와 같이 정의합니다. 참고로 CDMA 셀룰러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 퀄컴에서는 이것을 확산인자 즉 스프레드 팩터라고 합니다. 정보 신호는 매우 넓은 대역으로 확산해서 전송되므로 확산된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수신기에서 백색 잡음 레벨 혹은 그 이하의 레벨로 수신되는 듯합니다. 수신기의 복조기는 광대역으로 확산되어서 매우 낮은 전력으로 수신된 신호를 복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신호와 잡음 신호가 모두 낮은 전력으로 수신되었지만 복조 과정에서 정보 신호는 충분한 전력의 신호로 복원되는 반면에 잡음은 낮은 신호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 복조 과정은 정보 신호의 전력만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면 전송 대역폭이 충분히 넓으면 아주 낮은 신호대 잡음비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확산 통신을 사용하는 CDMA 시스템의 경우 적정한 신호대 잡음비가 -8dB 이하입니다. 즉 확산 통신에서는 잡음이 신호보다 약 3배 이상 큰 것은 양호한 통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2-14는 주어진 전력과 주어진 주파수 대역 간의 대략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정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넓은 대역에 골고루 분배하여 전송할 것인지 아니면 좁은 대역에 에너지를 몰아서 전송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확산 스펙트럼은 주어진 전체 대역을 사용하되 전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서 기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협대역 통신은 주어진 전체 출력을 사용하되 주파수 범위로 신호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